세상에는 우리가 알던 ETF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ETF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ETF 중 나에게 딱 맞는 ETF를 찾아보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 ETF를 찾는 방법입니다. etfdb.com으로 들어가셔서 ETF 스크리너로 들어갑니다. 토털 애셋을 눌러서 규모가 큰 순으로 ETF를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YTD 프라이스 체인지는 올해 들어서 얼만큼의 가격 변동이 있었는지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그 오른쪽 에버리지 데일리 쉐어 볼륨을 통해 하루에 얼만큼 거래가 되는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ETF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가장 최근의 가격이 이곳에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조건을 적용해서 특별한 ETF를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왼편에 보시면 필터스라고 있죠.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에쿼티입니다. 에쿼티를 누르시면 여러 조건들이 나오는데 셀렉터 사이즈는 큰 기업 위주의 ETF 또는 작은 기업 위주의 ETF 같이 회사의 규모에 따라 투자하고 싶으실 때 유용하실 거예요. 라지캡을 누르시면 큰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는 ETF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SPY가 여기 있는데 눌러서 홀딩스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보시면 SPY가 큰 기업 위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S&P 500은 500개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회사의 규모 순으로 투자하게 되니까 큰 기업 위주로 투자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TF 상세 정보에 들어온 김에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화면이었던 스톡 프로필부터 보시죠. 바이털스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익스펜스 레이시오, 수수료입니다. 0.09%로 나와 있네요. 한국의 ETF처럼 숨겨진 수수료가 없으니 여기 나와 있는 수수료가 총 수수료입니다. 1993년부터 있었던 역사 깊은 ETF이고 S&P 500 인덱스를 추종한다고 나와 있죠. 참고로 이걸 누르시면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다른 ETF들과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ETF의 규모도 확인해 보시고 각각의 ETF들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수수료를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어차피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모두 같을 테니 이 중에서 수수료가 가장 낮은 ETF를 선택하여 투자하실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역시나 가장 수수료가 낮은 SPLG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그 옆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시면 이 ETF가 어떤 ETF인지 간략히 알 수 있는데요. See More를 누르셔서 쭉 보시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SPLG 같은 더 좋은 ETF가 있다는 얘기겠죠. Dividend and Valuation에 들어가시면 PE 레이시오라고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것에 비해 현재 주식 가격이 어떤지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고평가 구간이라는 이야기겠죠. 아래에는 배당 관련한 데이터가 있고요. 아까 들어갔던 홀딩스에 들어가시면 이 ETF가 어떤 종목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큰 회사에 골고루 투자하고 있죠. 그런데 딱 15개의 회사밖에 보지 못하는 건 아쉽습니다. 더 보고 싶으시다면 다른 사이트를 함께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etf.com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ETF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고 마찬가지로 홀딩스에 들어가셔서 View All을 누르시면 모든 종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tfdb로 다시 돌아와서 아래쪽에 보시면 10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15개나 20개의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나와 있고 아까 보셨던 큰 회사와 작은 회사 비율도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들어가서 봐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ETF 스크리너로 돌아가서 만약에 메가캡을 선택하시면 30개의 대형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다우존스 ETF가 나오고 마이크로캡을 선택하게 되신다면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ETF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셀렉터 사이즈 바로 아래에는 셀렉터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 메뉴가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을 잘 벌고 있는 가치주에 투자할 것인지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성장주에 투자할 것인지에 따라 검색을 해보실 수 있어요. 지역도 선택하실 수 있고 섹터도 선택해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섹터의 경우에는 경기 순환 사이클을 참고하여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피델리티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검색하셔서 여기 클릭하시면 분기마다 피델리티라는 기관에서 현재 경기 사이클이 어느 국면에 있는지 분석한 자료가 나옵니다. 경제는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며 성장해 가고 있죠. 그걸 나타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얼리는 경기 회복기, 미드는 경기가 피크를 찍는 시기, 레이트는 피크를 지나서 슬슬 느려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리세션은 침체기입니다. 침체기를 지나 다시 경기 회복기로 돌아가는 거고요. 현재 미국 시장은 레이트로 넘어가는 시기로 보이네요. 피델리티에서 이 사이클별로 어떤 섹터가 유리한지 분석한 자료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래 설명을 보면 경기 방어주나 인플레이션에 강한 섹터들이 레이트 시기에 좋다고 나오죠. 에너지 관련 섹터가 가장 강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네요. 하지만 언제나 사이클대로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경제에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참고로만 활용하셔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 에너지 섹터를 한번 볼까요? 아래로 내리셔서 에너지 클릭하시고 가장 규모가 큰 XLE 종목을 한번 봅시다. 수수료는 0.09%고 설명에 에너지 산업에 관한 ETF라고 나오죠.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나 보면 에너지 관련 주식에서 대표격 석유 회사인 엑손모빌을 큰 비율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섹터별 ETF를 찾으실 수 있어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인베스트먼트 스타일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자면 어그레시브 그로우스는 말 그대로 큰 성장 기대치가 있는 회사들만 모은 ETF겠죠. QQQ가 대표적으로 있네요. 디비덴드를 누르시면 배당 관련 ETF들이 나옵니다. 퀀트 투자나 저평가 가치주 항목도 있으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리얼 에스테이트는 부동산 관련 ETF를 찾으실 때 유용하실 거예요. 그 다음 한국 시장에 있는 ETF를 찾는 방법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셔서 국내 증시 ETF로 들어가시고 해외 주식으로 들어가시면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나열하셔서 찾아보시는 게 좋고, 만약 관심 있는 ETF가 생기셨다면 직접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종목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실제 운용하는 곳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죠. 여기로 들어가시면 꽤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나 수익률과 같은 여러 항목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여기 나오는 수수료는 총 수수료가 아니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수수료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협회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아래쪽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있죠. 이곳에 들어가셔서 펀드 공시, 펀드별 보수 비용 비교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펀드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수문자 같은 것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S&P 500을 입력하시려면 P500과 같이 입력하셔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필라까지만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나오죠. 여기서 옆으로 조금 넘기면 TER과 매매 중개 수수료율이 나오는데 이 둘을 더한 값이 진짜 수수료입니다. 이 ETF의 총 수수료가 0.7442%네요. 수치는 매달 조금씩 바뀝니다. 이렇게 ETF를 찾아보고 간단히 분석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영상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